이번 시간에는 우리 매크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크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녹음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녹음기에다가 내 목소리 녹음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죠. 그 녹음기랑 똑같은 게 우리 매크로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매크로라는 거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련의 순서대로 기록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해당 키가 됐든 도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호출을 해요. 호출해서 그렇게 기록해둔 그 처리 과정이 그렇게 수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보고 우리가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 가지고 일반적으로 매크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더라도 VBA 언어로 코드가 전부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VBA 언어가 비주얼 베이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랑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랑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하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같이 연동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도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매크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매크로는 이제 통합 문서에 첨부된 모듈 시트로 우리가 저장이 전부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된 명령이 됐든 함수가 됐든 이런 게 전부 다 비주얼 베이직 모듈에 전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해당 작업을 반복 실행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변경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매크로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크로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직접 써서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뭘로 하든 똑같은 매크로다. 자, 그럼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이곳에서 장난감 회사별 하반기 매출액의 합계랑 평균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매크로로 작성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매크로를 우리가 작성할 때는 우리가 요 메뉴에 보게 되면 복이라는 메뉴 있죠. 자, 요 복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제일 끝에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해도 되고요. 우리가 요 리본 메뉴에다가 개발 도구라는 걸 추가시키면 더 많은 기능을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개발 도구 메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개발 도구 메뉴가 없는데 요거를 우리가 추가를 시켜야 돼요. 추가시키는 방법은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면 이제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이곳에 가게 되면 우리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하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개발 도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체크를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오른쪽 제일 끝에 이제 개발 도구하고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크로를 내가 기록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개발 도구라는 메뉴에 코드에 가게 되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죠. 얘 눌러도 돼요. 얘를 눌러도 되고요. 우리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요 아래쪽에 매크로 기록 단추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도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복이라는 메뉴에도 매크로 있었죠. 그거 눌러서 기록을 시켜도 됩니다. 자, 요 매크로를 기록하겠다라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리고 바로가기 키로 어떤 거 쓸래, 그리고 저장 위치 어디로 할래, 그리고 이 매크로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이 매크로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다가 나 한동안 안 썼어요. 한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쓰려고 하면 이 매크로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이제 설명 같은 것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크로 이름부터 쓸게요. 매크로 이름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계하고 평균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합계 평균 만들기 라고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거기 키는 컨트롤하고 A로 할게요.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원래 우리 컨트롤 A라는 단축키가 모두 선택, 전체 선택하는 단축키였죠. 근데 내가 매크로 단축키를 이걸로 지정하게 되면 이 매크로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A만 누르면 무조건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 모두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이제 매크로가 실행되게 해라 라고 그렇게 바로가기 키를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단축키는 원래 있던 단축키보다 우선순위를 갖더라. 먼저 우선순위를 갖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그냥 현재 통합 문서에 할 거고요. 설명은 쓰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기록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상태 좀 보세요. 여기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돼 있어요. 상태 표시줄도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기록 중지다. 여기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매크로 기록을 눌렀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매크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합계라고 쓰고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평균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엔터. 이 자리에는 전부 다 이제 표 형태로 선도, 테두리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가운데 정렬 시킬 겁니다. 해서 가운데 정렬이라고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합계 구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썸이라고 함수를 써도 되고, 그리고 우리 도구 몸에서 이제 자동 합계라는 거 있죠. 그걸로 이제 계산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는 하고 썸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는이라고 써주고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10, 11, 12 이 데이터들 전부 다 합쳐라 라고 해서 엔터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구할게요. 평균은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그리고 10, 11, 12에서 이 데이터의 평균 구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요. 해놓고 이 두 개 다 잡아놓고 우리가 채우기를 쭈르륵 하면 이렇게 계산이 전부 다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록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 싹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에 지금 서식 들어간 것도 다 지워버릴게요. 해서 셀의 색깔 먼저요. 셀의 색깔은 전부 다 채우기 없음으로 고쳐버리고요. 그리고 테두리도 없음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꿔놓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A라는 단축키를 눌러서 실행시키면 되겠죠. 컨트롤 A를 누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이 됐죠. 하면서 합계하고 평균이 다 계산됐고요. 테두리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을 시작하게 되면 이 위쪽에, 이 아래쪽에 이 모양이 같이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단축키 아까 지정했죠? 단축키 컨트롤 A 지정한 거 그거 눌러도 되고요.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메뉴에 우리 코드라는 곳에 매크로 있죠?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우리 엑셀이랑 연동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을 내가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뜹니다. 창이 뜨면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듈이라고 있어요. 여기 모듈에서 더하기를 눌러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니까 합계 평균 구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A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코드를 쓴 적이 없죠. 쓴 적이 없는데 전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전부 다 기록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랑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랑 이렇게 연결도 되더라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다. 그럼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매크로 만들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자,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매크로 이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합계 언더바 평균 언더바 구하기라고 이렇게 이름 썼어요. 이 이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매크로 1이다, 2다, 3이다, 4다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자동으로 부여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름을 내가 직접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밑줄 문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계 언더바 평균 언더바 구하기라고 이렇게 썼는데 중간중간에 이 언더바를 왜 썼냐면은 공백을 못 써요. 공백을 못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 대신 그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으로 이런 특수 문자도 못 씁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을 만약에 내가 오토 언더바 오픈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해당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기록된 매크로가 자동으로 그렇게 실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 매크로 이름 지정하는 거 있죠. 이거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붙는 이름이고 내가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더라.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 줘야 되고 두 번째 글자부터는 이제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밑줄 문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런 특수 문자 그리고 공백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못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을 오토 오픈이라고 이렇게 지정하면 해당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기록된 매크로가 자동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키 지정하는 거예요. 단축키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바로가기 키하고 여기 있죠. 자, 요 단축키 좀 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컨트롤 A라고 썼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름을 쓸 때 컨트롤 A가 아니라 컨트롤하고 대문자 A를 써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 앞에 보면 컨트롤하고 시프트가 더 추가가 돼 버리죠. 해서 소문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대문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바로가기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컨트롤과 조합이 돼서 이제 단축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대문자로 지정하게 되면 시프트가 자동으로 중간에 더 들어간다. 그래서 소문자 A 썼을 때, 대문자 A 썼을 때 이렇게요. 그래서 A, B, C, D, E, F, G에서 영어로만 가능해요. 이렇게 지정된 우리 바로가기 단축키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 가능하고 매크로 단축키가 엑셀 단축키보다 우선해요. 우선순위가 매크로께 먼저예요. 먼저.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요. 저장 위치가 지금 현재 통합 문서로 돼 있죠.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게 있고 새 통합 문서가 있고 현재 통합 문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좀 자세히 보자고요.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다라고 하게 되면 personal.xlsb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형태로 매크로가 저장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저장된 매크로는 우리가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하게 되면 이 폴더에 저장이 돼요. 이 폴더에 저장되는데 이 폴더가 엑셀을 시작할 때 이 폴더에 있는 모든 문서가 한꺼번에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시트를 열지 않고도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이 작성이 되고 이 폴더에 저장된다. 이 폴더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 C 드라이브에 가면 프로그램 파일 있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오피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킬 때마다 자동으로 이 폴더에 있는 모든 문서는 한꺼번에 다 엑셀이 알아서 열어요. 열기 때문에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통합 문서는 말 그대로 새 통합 문서에다가 그렇게 매크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현재 통합 문서다 그럼 말 그대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통합 문서에만 적용시킬 그런 매크로를 저장할 때 우리가 현재 통합 문서 지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중지하는 방법. 매크로를 만약에 막 실행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실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면 매크로가 중지돼 버려요. 그냥. 이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예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는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딱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매크로에서 셀 참조가 뭔지 좀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합계하고 평균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도 지정했죠.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A를 누르거나 아니면 해당 매크로를 실행할 때마다 무조건 요 칸에다가 합계하고 평균만 구해줘요. 내가 만약에 밑에 데이터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것들이 합계하고 평균을 구하겠다? 못 구합니다. 우리가 구한 걸로는. 우리가 그냥 매크로를 작성하게 되면 그거는 절대 참조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 위치에 있는 것만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할 때 상대 참조 기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변경된 위치에서도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방법은 개발 도구에 코드라는 곳에 가게 되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X 컨트롤이요.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X 컨트롤이 요거예요. 얘가 이제 양식 컨트롤이고요. 얘가 이제 액티브X 컨트롤이요.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단추도 있고 콤보 상자, 확인란, 스핀 단추, 그리고 목록 상자, 옵션 단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X 컨트롤에도 봐도 얘랑 똑같은 것들이 있죠. 비슷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양식 컨트롤이나 액티브X 이런 컨트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매크로에서 우리가 다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지만 액티브X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거를 이용해서 작업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양식 컨트롤 같은 경우는 주로 매크로를 우리가 만들 때 그때 이제 지정해서 사용을 해요. 해서 둘 다 매크로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액티브X는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양식 컨트롤은 매크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 자, 얘네들을 찾아가는 방법은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가게 되면 삽입이 있습니다. 그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됐든 액티브X 컨트롤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개발 도구라고 메뉴가 있죠. 이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에 삽입이라는 거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이제 양식 컨트롤, 액티브X 컨트롤하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자, 양식 컨트롤에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이게 단추라 그랬어요. 액티브엑스에서도 이게 단추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단추가 있죠. 자, 양식 컨트롤 한번 보세요. 양식 컨트롤에서 내가 단추를 선택을 하고 해당 단추를 내가 쭉쭉쭉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지정하고 떠요. 해서 이런 양식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랑 바로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매크로 작성할 때는 이 양식 컨트롤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 컨트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단추 또 만들게요. 단추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쭉 그려주고 마우스에 손을 떼면 지금처럼 커맨드 버튼이라고 이렇게 단추만 그냥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내가 단추를 그리는 순간 바로 마우스에 손을 떼면 바로 매크로 상자가 뜨는데 얘는 안 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양식 컨트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크로 지정할 때 주로 사용해요. 해서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엑스 컨트롤의 차이는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양식 컨트롤은 바로바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식 컨트롤을 우리가 매크로 지정할 때 주로 쓰고 그리고 액티브엑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 같은 것들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